오늘은 정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왔지만 오늘 이야기만큼은 꼭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 걷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고 심장에도 무리가 덜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걷기로 시작하십니다. 실제로도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분도 맑아지죠. 그런데 그 걷기가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습관이 실은 내 몸 깊은 곳에서 천천히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뇌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기억력이 조금씩 흔들리고 어떤 분은 말이 느려지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시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다른 원인을 자주 발견해 왔습니다. 바로 걷는 시간대입니다. 같은 걷기라도 언제 걷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어떤 시간대에 걷느냐가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걷기, 습관의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걷기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회복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대의 걷기가 우리 뇌에 해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계시는 잘못된 걷기 시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배웠던 분들 중 대부분이 건강을 지키려는 의도로 매일 걷고 계셨지만 그 시간대 때문에 오히려 뇌에 부담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벽 시간대입니다. 새벽 공기가 맑고 상쾌하다며 어두운 시간에 일부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뇌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변화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어 새벽 시간에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실제로 새벽에 걷기를 즐기시던 분들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언어 장애로 병원을 찾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낮, 특히 여름철의 정오 무렵입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에 비타민 D를 흡수한다는 이유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대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정작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심할 경우에는 탈수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미세 손상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소화를 위해 걷는다고 하시며 밤 10시, 11시까지도 밖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는 주변이 어둡고 조용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시력이 약해지신 분들에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 걷기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뇌가 회복해야 할 밤 시간에 오히려 더 피로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걷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는 것을 30년 넘게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억력 저하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걷기 자체는 정말 좋은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같은 걷기라도 시간대에 따라 뇌에 주는 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걷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인데 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걷기 시간대만 다를 뿐인데 왜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뇌의 생리적인 원리가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와 영양소 소비량은 몸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뇌는 끊임없이 혈액 공급을 받아야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류가 잠시라도 줄어들면 뇌세포는 곧바로 산소 부족에 빠지고 그 결과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미세혈관은 약해지고 혈류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때 잘못된 시간에 무리하게 걷게 되면 혈압과 혈당이 급변하면서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손상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이 느려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속에 하얗게 작은 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혈류가 부족해 생긴 미세한 흉터 흔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백질 변화라고도 부르며 치매나 뇌졸중의 초기 징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밤에 제대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회복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수면 중 깊은 잠에 들어가야만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치매와 연관된 물질로 잠을 잘 못 자면 뇌에 축적되어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걷기 시간을 잘못 잡아 밤잠이 얕아지게 되면 뇌는 청소할 시간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뇌가 썩는다는 표현은 단지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혈류 부족과 수면 장애로 인해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뇌 기능이 조용히 무너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기에 더더욱 무섭고 주의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어떤 걷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걷기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반복하고 계신 걷기 습관 중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5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혈류와 수면의 중요성을 떠올리면서 내 생활 속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 약을 먹고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전이나 식후에 약을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나가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약효가 막 작용하기 시작하는 때라서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걷기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관에 이중 부담이 가해지고 특히 뇌혈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신 후 30분간 빠르게 걷던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실신으로 응급실에 오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걷는 게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급등락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손떨림, 집중력 저하를 겪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게 되면 뇌세포가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밤늦게 TV를 보고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하루 마무리로 걷고 오면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늦은 밤에 걷게 되면 뇌가 다시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서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반복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며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도 무리해서 걷는 습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겠다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뇌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더우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고 추우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람 없는 외진 길을 혼자 걷는 습관입니다. 조용한 곳이 좋아서 공원 뒤편이나 골목길을 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갑자기 어지럽거나 넘어진다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밤길에 혼자 걷다 쓰러져 오랜 시간 방치된 환자를 직접 뵌 적도 있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뇌 손상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모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뇌에게는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언제, 어떻게 걷는 것이 뇌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걷기 습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뇌를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걷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걷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걷는 방식과 시간대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뇌 혈류가 가장 안정적이고 뇌 기능이 활발한 시간대로 밝혀졌습니다. 아침 9시는 해가 완전히 떠 있고 몸도 충분히 깨어나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새벽처럼 혈압이 급격히 요동치는 시기도 아니며 밤처럼 각성 상태로 바뀌는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대에 가벼운 산책을 하게 되면 저녁 식사 후의 소화와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2시간대로 걷기 시간을 바꾼 뒤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만큼이나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적고 바닥이 평평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공원의 산책로 또는 실내 체육관 트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늘이 있는 길을, 겨울철에는 미끄럽지 않은 길을 고르는 것이 뇌와 몸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며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고 발목을 돌리는 동작 등을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셔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미리 막아주는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걷는 자세와 속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속도는 숨이 약간 찰 정도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걷게 되면 오히려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방식이 뇌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자에 맞춰 하나 둘 하며 걷는다면 혈액순환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뇌에도 안정적인 자극이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걷기 전에 미리 한두 모금 물을 마시고
걷는 중에도 15분에서 20분마다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후에는 종아리와 발목, 허리 등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정리 운동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뇌와 몸의 피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걷기 시간을 바꾸고 방법을 조정한 뒤 실제로 건강이 호전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걷기 시간과 방법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올해 74이신 김현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정확히 1시간씩 걷습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빠진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걷기에 대한 자부심이 크셨습니다. 동네에서도 건강 지킴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집안에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지만 가족들은 점점 걱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이 꽤 오래된 상태였고 MRI에는 뇌 속 작은 혈관의 손상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신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매일 새벽에 공복 상태로 걷고 계신가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하루 중 공기가 제일 맑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도 거르신 채 새벽부터 빠르게 걷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밤새 누워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압이 급변하고 공복 상태로 인해 혈당까지 떨어지면서 뇌는 산소와 영양을 동시에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도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가끔 어지럽고 중심을 잃을 뻔한 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걷기를 잠시 멈추시고 오전 9시 반과 오후 5시에 나누어 걷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걷지 않으면 하루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시며 몇 날 며칠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족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으로 루틴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20분, 오후에는 저녁 식사 전에 30분 정도를 걷기로 바꾸셨고 속도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빠짐없이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아요. 2달 후 MRI를 다시 촬영했을 때 새로운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걷기를 줄인 것도 운동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걷느냐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뇌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걷는 시간대와 습관만 바꿔도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뇌 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걷기와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걷는 시간과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뇌는 분명한 회복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걷기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니어도 뇌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꼭 한두 번씩 깨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넘기기보다는 뇌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치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수면 중에 제거되지 않으면 뇌에 쌓여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 11시 전에는 누우세요. TV나 스마트폰보다는 잔잔한 음악이나 책이 더 좋은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 하나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항산화 효과가 있는 채소와 과일은 뇌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기름지고 짠 음식, 단 음식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해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 끼 식사가 곧 내일의 기억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식탁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작고 반복적인 걱정이 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매일 계속되면 뇌세포가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 5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심장은 물론 뇌도 차분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몸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듯이 뇌도 꾸준히 자극을 받아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써보고 음악을 듣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배웠던 72살 여성 환자분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훨씬 또렷해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뇌세포를 다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피부와 뇌는 모두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맑고 탄력 있게 유지되면 전신 혈류도 원활하게 흐르고 뇌까지 안정적으로 산소가 공급됩니다. 즉, 좋은 피부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뇌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마사지를 하거나 햇볕 아래에서 짧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와 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 없이도 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걷기와 더불어 수면, 음식, 스트레스, 두뇌 활동, 피부 건강까지 하나하나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히 달라진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용히 되짚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조용히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빛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서 걷느냐가 그 가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김현수 어르신처럼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걷는 시간을 새벽에서 아침 9시로 걸음의 속도를 헉헉대던 것에서 편안한 리듬으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골목길 대신 평탄한 공원길로 바꾼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시간, 매일의 식사,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두뇌 활동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더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 이미 우리의 일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요즘 언제 걷고 있나? 내가 믿고 있던 그 걷기 습관이 혹시 뇌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분, 걷는 시간을 조금만 늦춰보는 것, 식사 후 20분만 앉아있다가 나가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두는 것, 혹은 아침 햇살 아래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이 모여 뇌는 다시 맑아지고 삶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이 10년을 달라지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대,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